이 불공정 합병 비율 논란에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동원그룹이 한발 양보를 택하면서 합병 절차 가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관련해서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기자, 일단 지난주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 승인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합병과 관련된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한국거래소는 이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 합병을 위한 우회 상장 예비 심사를 승인했습니다. 네. 이 한국거래소는 심사 결과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우회 상장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고, 이에 따라 동원그룹은 이후에 합병 절차 진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우회 상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우회 상장은 비상장 기업이 정상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는 대신 이 상장 기업과 합병을 통해 곧바로 자본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동원그룹은 우회 상장이 일반 상장 절차에 비해서 시장에서 감시가 좀 느슨하다는 점을 틈타 합병가액을 오너 일가에 유리하게 산정했고, 여기에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합병 비율을 재산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 당초에 1대 3.83 수준이던 합병 비율은 1대 2.07로 변경이 됐습니다. 예. 동원엔터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동원산업 2.7주를 가져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동원산업지분 48.43%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은 지분율이 43.15%로 낮아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관련해서 지난달입니다. 동원그룹 이사회에서 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실 이 기업이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의 입장을 들어준 첫 사례라고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뿐만이 아니고 전체 이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을 놓고 봐도 이런 사례가 없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오너 일가가 자신의 지분을 스스로 희생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는데요. 예. 동원산업이 합병 비율을 조정하면서 연결 재무제표상의 순자산 가치가 아니라 별도 재무제표상 순자산 가치를 반영한 점을 두고 일부 주주들은 여전히 주주 권리가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연결 기준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면 지금보다 주식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논란 속에서 동원그룹이 조금 전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요. 네. 여기서 재무 건전성과 합병 비율의 적정성 등을 다시 검토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이번 합병으로 그럼 동원그룹 지분 구조가 어떻게 바뀌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합병 전에 동원산업의 현재 최대 주주는 동원엔터프라이즈입니다. 동원산업 지분 62.72%를 보유하고 있고요. 또 동원그룹의 최대 주주,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는 김남정 동원그룹 부회장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 지분 68.2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동원그룹은 동원엔터프라이즈가 동원산업을 비롯해 동원 F&B, 동원시스템즈 등 5개 자회사를 지배하고 있고, 또 동원산업이 중간 지배회사 역할을 하면서 이 스타키스트나 동원 로엑스 같은 21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예. 좀 복잡한데 네. 지주회사 위에 또 지주회사가 있는 옥상호 구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은 동원산업과 동원엔터프라이즈를 합병해 지배구조를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동원그룹의 합병 기일은 10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동원엔터프라이즈는 동원산업에 흡수돼서 해산이 되고요. 동원산업이 지주회사인 동원그룹이 재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또 동원그룹은 투자 부문을 합병법인으로 몰아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꾀하는 동시에 각 사별로 분산되어 있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통합해서 사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일단 동원 산업을 중심으로 좀 사업 다각화를 추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업들이 이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점쳐집니까? 일단은 동원그룹 쪽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네. 이 M&A나 투자 연역을 좀 살펴보면 동원그룹이 어떤 분야에 집중하려고 하는지 감이 좀 오실 텐데요. 이 동원그룹 하면 앵커님께서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동원 참치죠, 아무래도.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동원그룹 하면 이 수산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예.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축산물 가공 전문 기업 세중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예. 이 동원그룹은 동원 F&B 계열사인 동원 홈푸드 산하에 이 세중과
2015년에 인수했던 이 금천이라는 회사를 통합해서 축육 부문을 신설하고 축산물 사업까지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이 또 수산물업 부문도 그동안 참치잡이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는 잡는 어업이 줄을 이뤘다면 이제는 기르는 어업, 그러니까 양식 사업에도 진출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원산업은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육상 연어양식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 이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만 톤 규모의 대서양 연어를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통산업부 유호성 기자였습니다.